반갑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비폭력 대화의 세 번째 요소인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책임지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느낌 뒤에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욕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정적인 느낌 뒤에는 해결되지 못한 나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에 욕구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그 뒤에 붙어 있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구에 책임을 지는 것보다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나의 느낌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의 첫 장에서 그리스 철학 픽테토스의 말을 소개합니다. 인간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처음 읽었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비폭력 대화를 공부할수록 이 말이 왜 욕구의 첫 장머리에 나오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해. 이렇게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비폭력 대화에서는 네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선택 네 가지. 첫 번째, 자신을 공격하는 선택입니다. 정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내가 잘못했나? 나 좀 무책임한 사람이네.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지고 자존감이 크게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공격하는 선택입니다. 너는 안 그래? 너는 나보다 더 무책임해. 더 이기적이잖아. 방어하고 화를 내며 상대를 비난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폭력 대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 선택은요, 내 느낌과 욕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아프네. 나는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것 같다. 좀 속상하다. 이처럼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상대의 욕구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선택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혹시 내가 더 배려하기를 원해? 나에게 너무 기대가 컸던 걸까? 실망이 컸나? 상대의 표현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있는 욕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비폭력 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곳이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이 네 번째 단계를 하기 전에 세 번째 단계인 내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분석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욕구를 표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우리의 느낌을 욕구와 직접 연결할수록 상대방은 더 쉽게 우리의 욕구에 연민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말하기보다 상대를 비난하는데 굉장히 더 익숙합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났어. 당신이 나를 힘들게 했어. 하지만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 좀 이해받고 싶었는데, 나 좀 존중받고 싶었는데, 나는 그냥 함께 해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욕구를 말하면 상대도 우리의 마음을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있었던 책임지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 책임지기 하기 위한 정서적인 발달을 세 단계로 또 설명합니다. 그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의 네 가지 선택과도 많이 연결되긴 한데요. 첫 번째는 이 정서적 발달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요, 정서적 노예 상태입니다. 사실 어린 친구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모두 내 책임이라고 믿는 단계입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아이 사이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네 성적이 안 좋으면 엄마 아빠는 너무 속상해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슬픔까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을 듣기는 합니다. 어릴 때는. 하지만 그것은 기쁜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진짜 원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두 번째는 얄미운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그동안 자신의 욕구를 너무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아이가 깨닫고 자신의 욕구를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말도 안 듣고 그 전에 말 잘 듣던 아이가 반항도 하고 자기 주장도 강해집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에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말을 너무 잘 듣는다고 해서 꼭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의견을 표현하고 때로는 반항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더 건강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전에 순종적인 아이에서 현재 얄미운 단계 과정에 있는 아이라면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학부모님 중에 아이가 굉장히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틱 증상 때문에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참았던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어머님은 처음 봤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당황하죠. 이 아이를 이렇게 순종적인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내네? 그럴 때 확 휘어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순간 부모도 참 많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제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해요. 이거 얄미운 단계인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 이 틱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어졌고요. 그 이야기 들으면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감정적 해방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내 의도와 내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비폭력 대화가 말하는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탓하지도 않고 나를 지나치게 탓하지도 않으며 내 욕구를 알고 상대의 욕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씩 연습해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 그 질문 하나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폭력 대화 마지막 요소인 부탁하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